안녕하세요. 나영가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조화에 있는 어떤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켈리 스눅이라는 어떤 여성분이 드립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 드립을 플레이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을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한 번에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잘라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적은 돈으로 드립을 시작해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포짓이 큰 계정 하나보다 디포짓이 작은 계정 여러 개가 더 나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개의 드립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데 하나의 계정으로 100개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 두 개의 계정을 파서 50개, 50개 두 개로 나눠서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놓은 이제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사의 연구원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음악 프로듀서를 하고 계시다고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만든 이제 엑셀로 만든 그 계산 그 뭐라고 하죠? 그 엑셀 시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면 이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지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로우 리스크 하이 이일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립에서 이게 리스크가 적고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 얘기하는데 이걸 실제로 본인이 계산을 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물론 리스크가 어떤 암호화폐든 다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또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제 칼큘레이터, 계산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러니까 계정을 몇 개를 만들 거고 한 계정당 몇 개 드립을 넣을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내가 얼마가 투자가 들어갔고 이게 1년에 얼마 그러니까 데일리면은 이제 하루에 얼마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리고 최근에 드립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금 60불대에서 이제 계속 지지를 하고 더 떨어지진 않고 한 50 몇 불까지 떨어졌다가 60불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작은 돈으로도 내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 어느 세월에 이 드립을 불려가지고 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분들의 마음을 좀 뭐라고 할까 좀 궁금증들을 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 크립토 조화의 이 켈리 슬록의 이 글은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 적은 돈으로 드립을 시작해도 수익 기대가 가능한지. 이분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rule number one. More is not better. It's just faster.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립 계정 하나당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를 시작하는 것과 당장 이거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전략 없이 플레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드립 계정을 보시면 여기 맥스 페이아웃이 있죠. 이 맥스 페이아웃이 뭐냐면 내가 디포짓을 넣은 것의 365%예요. 365%. 그러니까 148개라면 148 곱하기 3.65를 하면 이 맥스 페이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정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365일 지나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맥스 페이아웃이 클레임과 같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클레임이 뭐냐? 내가 컴파운드를 하든 클레임을 하든 이 클레임의 숫자가 올라가요. 그 대신에 하이드레이트, 그러니까 컴파운드 다시 복리 투자를 하면 이 디포짓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냥 클레임을 하면 현금화를 시키면 당연히 디포짓 안 올라가겠죠. 클레임만 올라가겠죠. 그렇게 돼서 이 맥스 페이아웃과 이 클레임이 같아지면 이 계정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 드립을 뺄 수도 없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정지된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스 페이아웃이 얘도 리밋이 있는데 이 한계점이 몇 개냐면 10만 개예요. 10만 개. 그 말인즉슨 내가 디포짓을 27,000 몇백 개를 하면 이 맥스 페이아웃이 10만 개가 돼요. 곱하기 3.65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컴파운드 복리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클레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클레임만, 계속 돈만 빼는 거죠. 드립만 계속 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작은 돈으로 드립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립 10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면 10개 정도 되겠죠. 뭐 이것저것 텍스 빼고 나면.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가 2만 불을 투자했을 때 총 여기서는 지금 드립이 20불이었다는 걸 가정하고 6년을 투자한, 최대 6년까지 투자를 하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2만 불을 넣던 2,000불을 넣던 20불을 넣던 똑같이 내가 그 한 계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 맥스 페이아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계정이든. 그래서 지금 20불이었을 때 1밀리언을 얘기했는데 지금 60불이니까 3밀리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억 이상이 되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20불짜리를 샀을 때 2만 불 투자했을 때 2,000불, 2,000불 투자했을 때 20불 투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를 보면, 잘 보시면 2만 불을 투자하면 1년, 2년까지 넣고 빼고 하면은 끝나요. 근데 2,000불 투자한 계정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맥스 페이아웃까지. 그리고 20불 넣은 계정은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bigger is not better. 큰 계정은 더 나은 계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가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꾸준히 이것을 컴파운드하고 클레임하고 컴파운드하고 클레임하고 이 플레이를 계속 그 이론에 따라서 계속 하게 된다면 나는 충분히 이렇게 2만 불을 들이지 않아도 20불을 가지고도,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수익을 똑같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너무 적으니까 어느 세월에 수익을 내고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그 이상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인데 한 달에 100만원 뽑고 싶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얼만큼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수익도 결정이 되는 거고 물론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토큰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연구원이 이 켈리가 이야기하는 이 글에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드립의 가격이 20불로 스테디 꾸준히 20불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드립의 맥스 페이아웃이 1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10만 개를 딱 터치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계정은 리워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계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blow out이라고 하는데 so big accounts 그러니까 큰 계정 그러니까 뭐 그 디포짓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계정은 더 빨리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리밋은 다 똑같이 10만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포짓이 큰 계정 하나와 디포짓이 작은 계정 여러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500개의 드립을 산다는 가정하에 한 개의 계정에 500개를 왕창 때려 넣으면 총 1밀리언, 1.04밀리언의 그러니까 이게 맥스 페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도 2년이 걸리죠. 근데 똑같이 500드립인데 두 개의 계정에 250개씩 나눠서 들어갔을 때 얘는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플레이를 할 수 있고 1밀리언이 아니라 2밀리언이 된다. 똑같이 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시간만 1년 더 걸린 거예요. 이건 20개예요. 한 계정에 25개의 드립을 넣고 20개의 계정을 굴린다면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인베스테드가 10,000개인데 얘는 20밀리언이 되는데 대신 4년이 걸리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re smaller wallets are better than one big one. 작은 계정 여러 개가 큰 거 하나보다 훨씬 낫다는 소린 거예요. 이게 맥스 페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10만 개를 딱 터치하는 순간 계정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플레이를 할 수 없는 계정이 되기 때문에 월렛을 쪼개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다. 이제 이렇게 그 계산을 실제적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걸 보고 아, 참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지금도 가스비 한번 뭐 누르면은 뭐 1,000원 우습게 나가는데 2개 계정이면은 더 많이 들고 20개 계정이면 20배 드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바보가 아니죠. 가스비까지 다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통은 뭐 0.5불에서 0.8불 정도 들지만 1불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클레임하고 하루 컴파운드하고 이분의 플레이는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얘기했을 때 처음 딱 시작한 그날부터 하루는 컴파운드하고 하루는 클레임하고 하루 컴파운드 하루 클레임하고 이렇게 갔을 때
제일 오래 가고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이분이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최대로 잡아서 1불을 잡은 거예요. 하루에 1불의 가스비. 그러니까 한 계정당 1불. 하루에 1불이 들어가니까 5개 원래 계정이면 5불이 들어갔죠. 20개면 20불이 들어갔죠. 하루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0,000불을 투자해가지고 2년 만에 1밀리언이 됐어요. 1밀리언이면 1억이 넘죠. 1억 뭐 1억 1,000 뭐 얼마가 될 텐데 그랬을 때 가스비가 1,000불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 전체 내가 수익을 생각하면 0.2%라는 거예요. 가스비가. 그리고 5개의 계정, 100개씩 5개의 그 계정을 운영을 할 때 10,000불을 들이고 5밀리언, 5억, 뭐 6억 안 되죠? 6억 안 되게 그러니까 5.18밀리언의 수익을 3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스비가 6,750달러가 들고 0.13% 이 수익에 비하면 이 6,750달러는 0.13%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0개의 계정, 25개씩 20개의 계정을 운영을 했을 때 총 10,000달러가 들어가고 최대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20밀리언이에요. 20억 훌쩍 넘죠. 그 대신에는 4년을 운영을 해야 돼요. 4년을 운영을 하고 리턴 이게 전체 금액의 0.16%다. 그러니까 가스비가 들긴 당연히 들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최대 수익을 봤을 때 최대로 내가 뽑아내는 이 수익을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정도이다. 이제 그런 계산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모든 투자는 자기 선택이고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드립 그리고 이 분의 이 글을 보면서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고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20불일 때를 가정해서 드립의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 엑셀 파일을 보면 price of 드립이라고 가격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50불, 60불에 들어왔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뭐 하루에 0.01%씩 계속 떨어진다는 가정도 할 수가 있도록 이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분의 이 블로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글에 이 엑셀 파일까지 열어서 본인들이 다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들어와서 정말 궁금하시고 이 드립으로 내가 수익을 얼만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 툴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이 이야기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가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드립이 지금 폰지 사기가 아니냐 뭐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뭐 사기가 아니냐 다단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드립 가이드에 그 폰지 사기인지 아닌지 이게 도대체 폰지 사기라는 게 정의가 뭐고 드립은 뭔지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폰지 사기는 이 초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폰지 스캠이 뭐냐? 사기가 이 투자자들이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결국에는 사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비즈니스가 뭐 활동적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들고 들어오는 그 돈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걸 이제 폰지 스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드립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드립은 일단 암호화폐예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 암호화폐이고 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쭉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앞부분보다 좀 뒷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묶여 있는 부분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BSC 스캔에 가시면 이제 드립 토큰에 대한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토탈이 100만 개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32,000개의 계정에서 드립을 가지고 있고 위에 보시면 이 컨트랙이 있어요. 이 컨트랙의 69%, 13%, 4%는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드립이에요. 드립에 43,826개, 한 계정에는 13만 개, 그 69만 개, 이게 다 지금 이 계정, 이 계정, 이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계정은 뭐냐? 얘는 지금 팬케이크 스왑에 유동성 공급되어져 있는 그런 컨트랙이고 또 얘는 그 디포짓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디포짓을 하면 뭐 100개를 디포짓 했다 그러면 뺄 수가 없죠. 그 뺄 수 없는 그 돈이 이제 소각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랙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한 번 묶인 스테이킹 된 것은 그 누구도 갑자기 고래가 확 던져버려서 가격이 똥값이 될 만한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는 의미겠죠. 이 세 개를 제외하고 4번부터는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드립의 개수일 텐데 7,982개, 4,700 1%가 넘는 계정이 없어요. 제일 많은 계정이 0.7%, 1%도 갖고 있지 않고 저번에 말씀드린 고래세 1%가 넘어가면 세금이 얼마였죠? 20%를 냈나? 거래할 때마다 20%씩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한 계정에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고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떤 바보가 이거를 고래처럼 이거를 물량을 싹쓸이 하겠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와 이 리스크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너무 사기도 많고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뭐 예전에 그 뭐 아이언 파이낸스에서 저도 하루아침에 내 돈이 없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었겠죠. 근데 물론 그 아이언 파이낸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뭐 사기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컨트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패그되어 있었던 USDT에 패그되어 있었던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나락으로 간 케이스인데 뭐 어쨌든 그런 어떤 러그풀 같은 그런 사기,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이런 사기와는 일단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이 암호화폐가 이제 시작이 되고 토큰이 이제 나오면서 거의 모든 곳에서는 다 감사를 받죠. 그래서 뭐 오딧에서 뭐 몇 점을 받았네, 몇 점을 받았네 했는데, 이 드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감사를 다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컨트랙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드립이 궁금하시고 드립 투자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아티클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버젯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꾸준히 투자했을 때 얼만큼까지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이 60불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영상이 너무 길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분의 켈리의 글에 근거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드립에 대해서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